네 번째로 일상생활 속 산화 환원 반응 보겠습니다. 먼저 광합성과 세포 호흡입니다. 광합성은 식물이 엽록체에서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산탄소랑 물로부터 포도당을 합성하고 산소를 생성하는 반응을 의미합니다. 즉 여기서 이렇게 화학 반응이 진행이 되고요. 이산탄소는 환원, 물은 산화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여기서는 포도당만 가능하고 다른 물질은 포도당으로부터 합성이 됩니다. 반면에 세포 호흡은 생명체의 마이토콘드리아, 즉 미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과 산소가 반응을 하고 여기서 이산탄소랑 물이 생성이 되고 플러스 에너지인 ATP를 방출하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포도당이 아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모두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당이 아닌 탄수화물의 예시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예를 들어서 젖산, 그리고 설탕 등등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통합과학 1에서 했던 내용이니까 이 내용 참고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포도당은 산화가 되고 산소는 환원이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연소입니다. 메테인 등의 연료를 연소하면 이산탄소나 물이 생성이 되고요. 이때 메테인은 산화, 그리고 산소는 환원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테인은 요즘 표현인데요. 얘는 옛날 표현으로 메탄과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무슨 탄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많이 붙였습니다. 메탄, 브로판, 프로판 이런 식으로 뭔가 탄 끝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이거를 이제 최근 표현으로는 에인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메테인, 프로페인, 뷰테인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많이 붙인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할 부분인 연소 생성물 확인하는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탄소는 석회수, 즉 CaOH2인 수소나 칼슘에 통과를 시키면 물에 녹지 않는 CaCO3 탄산칼슘 앙금이 생성이 돼서 뿌옇게 흐려집니다. 그리고 이 앙금은 우리가 중등과학에서 배웠겠지만 이온, 결합, 물질이다. 하지만 물에 녹지 않는 고체 덩어리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다양한 앙금의 종류가 있는데 왜 앙금이 생성되냐 이런 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 중에서 특별하게 물에 녹지 않는 고체가 있는데 이거는 이유가 없이 그냥 다 외우는 그런 개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외우는 것들 중에서 탄산칼슘이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얘는 흰색이니까 뿌옇게 흐려진다 봐주시면 되고요. 석회석, 조개 껍데기, 달걀 껍데기, 분필 등의 주성분입니다. 화학 반응식은 얘가 CO2랑 만나서 CaCO3 그리고 물 생성 봐주시면 되고요. 물은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에 데워보면 종이가 붉게 변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하실 부분은 이게 코발트지 리트머스가 아니다라는 거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게 리트머스 종이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이걸로 순간 착각하기가 쉬운데 리트머스가 아니라 코발트 종이다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또 참고사항으로 완전 연소 반응식 보겠습니다. 화합물이 먼저 탄소, 수소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얘가 산소랑 반응해서 CO2랑 H2O가 탄생을 하고요. 만약에 화합물이 CHO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계수를 맞춰서 반응이 CO2랑 H2O가 생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참고사항으로 탄소의 연소를 보실 건데요. 완전 연소가 되면 끝까지 연소가 돼서 CO2가 되고요. 불완전 연소면 중간 단계인 일산화탄소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일산화탄소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옛날에 많이 썼던 연료인데요. 연탄의 불완전 연소에 의해서 생성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 불완전 연소로 일산화탄소 생성이 되면 뭔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뉴스 같은 데서 많이 합니다. 실제로 이제 왜 안 좋은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일산화 같은 친구들은 헤모글로빈과 너무 결합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헤모글로빈은 우리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적혈구에 존재하는 성분입니다. 근데 우리 헤모글로빈 친구는 산소를 운반하는 즉 O2 기체를 운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일산탄소가 너무 많아졌다. 그러면 산소 운반에 제약이 걸립니다. 그래서 얘가 산소를 결합을 해서 막 우리 몸에 운반해줘야 되는데 얘가 방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너무 많아지면 산소 운반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이로 인해서 질식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연탄의 불완전 연소가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문을 닫고 이제 자게 되면 연탄의 불완전 연소로 이게 많이 생성이 돼서 질식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탄을 뗄 때는 무조건 문을 열어두고 이제 일산탄소가 나가게 이걸로 질식하지 않게
해서 이제 주의를 해서 연탄을 떼서 이제 일산화탄소 생성을 줄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연탄 같은 거 옛날 집에서 많이 뗄 텐데요. 그런 집에서는 항상 문을 열고 자세요. 약간 이런 주의사항을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일산화탄소를 없애기 위해서 일부러 문을 열어놓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철의 재련을 보겠습니다. 정의는 철광선의 주성분인 산화철을 환원시켜서 순수한 철을 얻는 방법인데요. 철을 얻는 과정은 이 파트에서는 산화철 3번, 즉 Fe2O3에 대해서만 다룹니다. 먼저 코크스의 산화입니다. 용광로에 코크스를 넣고 뜨거운 공기를 불어 넣으면 코크스가 산화가 돼서 일산화탄소 또는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코크스는 탄소가 주성분인 물질을 가열해서 기발성분을 없앤 구멍이 많은 고체 탄소 연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크게 세 가지로 산화가 될 수 있습니다. 불완전 연소하면 CO가 되고요. 완전 연소를 하면 CO2가 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이산화탄소랑 반응을 해서 산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C가 CO가 되고 C가 CO2가 되고 또 C가 CO가 되는 건 산화이고요. 산화가 있으면 환원도 있어야 됩니다. 산소는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다 환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산화철 3번 즉 Fe2O3 환원인데요. 코크스 아니면 일산화탄소에 의해서 산화철 3번 Fe2O3가 산소를 잃고 환원이 돼서 철이 생성이 됩니다. 코크스랑 반응을 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화학식이 있는데요. 얘가 C가 CO가 되는 이런 반응이 있고요. C가 CO2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수는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똑같다라는 거 이용해서 개수 맞추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산화탄소와 반응하는 경우는 일산화탄소가 CO2까지 간다 봐주시면 되고 똑같이 개수는 반응 전에 원자 종류 개수 똑같다 이렇게 해서 개수 맞추시면 됩니다. 탄소 그리고 CO는 이렇게 산화가 되고요. 산화가 있으니까 환원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산화철은 다 환원이 돼서 순수한 철이 여기에 생성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철을 얻으면 좋은데 문제는 불순물이 존재합니다. 철광석의 불순물은 이산화규소인데요. 이걸 제거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부분은 이 이산화규소의 제거 반응은 모두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다라는 거에 유념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자가 이동하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석회석의 주성분인 탄산칼슘 CaCO3가 산화칼슘인 CaO와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됩니다. CaCO3가 이렇게 분해가 되고요. 이게 이산화규소와 반응을 해서 슬래그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슬래그는 굉장히 쓰레기긴 한데요.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된다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가 이제 아래쪽에 슬래그로 나오게 되는데 다양한 분야에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용광로 모식도 보시게 되면 철광석, 산화철 3번 넣고 코크스랑 석회석 넣게 되면 이거는 이제 순수한 철 얻기 위해서 사용한 거고 이거는 불순물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뜨거운 공기, 온갖 기체 들어있는 걸 넣어주면 여기서 순수한 철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되고 슬래그 버려지고 그리고 CO2도 탄생을 하고요. CO2도 탄생을 하기 때문에 용광로에서는 이제 불완전 연소, 완전 연소된 탄소 다 존재를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뜨거운 공기 들어왔다가 CO랑 CO2 위로 방출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철의 재련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